자, 강론 살인죄 파트입니다. 먼저 1번 문제 19년도 경찰 승진 문제인데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7세 3세 된 어린 자식들에 대해서 밑에 줄에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이라면 무엇이나 복종하는 어린 자식들에 대해서 익사하게 하였다면 살인죄가 된다는 판례. 자살교사 방조죄 하면 틀린다고 했습니다. 간접정범이 되는 거죠. 자, 밑에 2번 예비죄가 되려면 살인,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준비행위는 객관적으로 살인죄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임을 요하죠. 외적 행위임을 요한다. 안된다 틀렸고 단순히 범행의 의사계획만으로는 부족하죠. 부족하다 틀렸고 정답은 2번입니다. 방조행위는 밑에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될 수가 있다고 했죠. 이 정신적 방법 관련한 판례 유서 대필 사건에서 나왔던 판결 유지입니다. 4번을 보면 살해한 후 살인죄가 되고요. 옮겨 유기하면 사체유기죄가 되죠. 경합범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불가불적 사후행위로 볼 수가 없다고 했죠. 여기서 모르는 판례 혹시 있나요? 모르는 판례 없죠. 그렇죠? 뭐 어떡하라고요? 전부 다 지워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쵸? 지워야 됩니다. 안 지우면 나중에 감당 못해요. 그래서 알고 있는 판례는 무조건 지우시고 모르는 판례만 표시를 해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자, 18년도 일반 경찰 문제 2번입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옳고 그른 표시가 바르게 된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살인죄에 있어서 고의는 반드시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 한다. 틀렸죠. 반드시란 말이 틀린 겁니다. 미필적 고의라도 되는 불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도 가능하죠. 안 된다 틀렸고. 자, 그 다음 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용하였다.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했죠. 이걸 뭐라 불러요? 인적 예비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비죄가 되지 않는다. 틀렸죠. 없다는 것도 틀렸고요. 자, 법률상의 직계 존비속 관계입니다. 자,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지 아니한 생모를 살해하였다. 생모는 인지 절차가 필요 없어요. 따라서 인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전속살해죄가 성립을 한죠. 틀렸네. 자, 그 다음 영아살해죄의 주체인데요. 영아살해죄의 주체 같은 경우는 법률상의 개념만 된다고 했습니다. 동거관계는 법률상의 개념이 아니죠. 직계존비속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그 남자가 주체인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죠. 그쵸? 자, 여기서 모르는 판례 있나요? 모르는 판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는 것들은 다 지운다. 지운다.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남겨두셔야 돼요. 근데 이런 판례들은 전부 다 제 기본서 강의할 때 전부 다 설명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제 기본서에서 빠져나가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지운 것뿐입니다. 3번 질문.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1번 무술 동작을 취해서 울대를 때렸다라고 했을 때 살인죄의 고의가 있다고 했죠. 자, 또 나왔네요. 7세 3세 된 나이인데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살 교자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해설 보시게 되면 뭐가 돼요?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틀린 것은 정답이 2번 되는 겁니다. 3번 됐고 4번 제왕절개 수술일 때에는 의학적이다, 규범적이다 하는 것은 판단하는 사람들마다 가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불명확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시점을 분만시기로 볼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죠. 모르는 거 있어요? 없죠. 없으면 지우세요. 없으면 지워야 돼. 지우면 된다. 자,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거 한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피고인이 당시 살인범인은 없었고 당시 상해나 폭행죄의 범인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툴 때에는 그리고 라고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랬을 때 살인 범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마지막에 범행 전후를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때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라든지 흉기, 유무, 종류 등 가로 열고 닫고 이걸 뭐라고 합니까? 간접사실이죠.
이런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고의를 추단해 볼 수가 있다라고 기본 강의 때 총론 시간에 말한 적이 있고요. 2번을 보게 되면 영아 살해죄의 주체는 분만 중 분만 직후 영아입니다. 분만 중 분만 직후 영아라는 점에서 뭐하고 다르지? 영아 유기죄하고 달라요. 옆에 CF 하시고 영아 유기죄는 다르다. 이렇게 참고로 받으시고요. 자, 3번입니다. 위계 위력으로서 자살을 결의하게 했을 때는 자살교사죄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까? 이것의 예에 따라 처벌하던가요? 그래요? 아니죠. 틀렸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살인죄죠. 250조의 예니까 살인죄의 예에 따라서 처벌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 밑에 생모 나와 있네요. 앞에 나와 있었지? 생모를 살해하게 되면 전속살해죄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1번 지울게요. 그리고 혹시라도 2번, 3번, 4번 저야 뭐 다 아는 거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알고 있는 지문이 있다면 지우시고. 자, 문제 5번입니다. 자, 17년도 일반 경찰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라 했네요. 그래, 병정 등을 고용하였다는 것이 인적 예비가 되죠. 살인 예비죄가 됩니다. 틀렸네요. 자, 그 다음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저질렀을 때 피해자가 다르다고 하면 포괄일죄가 되는 것이 아니죠. 전속적법익의 수를 가지고 죄의 개수를 정하기 때문에 경합범이 되는 것입니다. 포괄일죄 틀렸죠. 3번 질문. 자, 버려진 아이를 주워다 길렀다.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입양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면 양친자 관계가 형성이 됩니까? 형성이 되지 않죠. 양자가 되려면 실질적 요건, 형식적 요건을 모두 구비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친자 관계가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직계 존비속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그 죄로 처벌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답이 3번이 맞는 지문이죠. 상해죄와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다고 했는데 폭행죄 맞죠? 폭행죄 맞는데 상해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이 부분이 틀린 부분이고요. 자, 문제 6번입니다. 이건 기본 강의 때 배웠죠? 부부 간에 있었던 문제인데 처가 죽고 싶다 같이 죽자라고 자살을 결심하고 있죠. 그러면 남편이란 사람이 그 자살 행위에 대해서 방지해야 할 보호지인적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오히려 휘발유를 사다 줘요. 그래서 자살을 용이하게 하죠. 그랬을 때 뭐가 됩니까? 자살 방조죄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은 지워버릴게요. 다 기본서에 나와 있잖아요. 자, 문제 7번입니다. 자, 다음 중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예리한 칼이네요. 왼쪽 가슴 부분을 찔렀는데 깊이 들어갔습니다. 6cm, 17cm 깊이 들어갔습니다. 부검도 해보니까 좌측 심낭까지 절단되었다는 거죠. 당연히 살인죄의 고의가 있겠죠. 청론교재 나오는 얘기죠. 2번 풀었지. 그쵸? 3번 보시게 되면 형수를 향하여 살인 고의를 갖고 후려쳤는데 조카가 맞아서 조카가 죽었습니다. 그쵸? 그러면 조카에 대한 살인죄가 돼버리죠. 이건 착오론을 할 때 하는 건데 우리 판례는 자, 지금 문제가 판례를 묻고 있잖아요.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이죠. 법정적 부합설. 그래서 구체적 사실 착오 중에서 타격의 착오, 방법의 착오죠. 판례는 뭘 합니까?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를 인정한다. 그래서 조카에 대한 살인죄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번, 2번 당연히 아는 것이고 혹시라도 총론 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총론 강의를 다시 들으시고 3번 쉬운 얘기인데 일단 놔둬버릴게요. 자, 4번 질문. 자, 부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승강구에 올라 정찰을 명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추락시켰다라고 했을 때 경찰관을 폭행했다라고 했을 때 살인죄의 고의가 있나요? 도망가려고 하는 생각이지 경찰관을 때려 죽여버리겠다는 살인 고의가 없죠. 그래서 인정된다는 것이 틀렸네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아주 옛날 판례인데 50년대 판례인데 이것이 경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다. 그래서
최근 판례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아주 옛날 구닥다리 판례라 할지라도 당연히 엄연히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수험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공부를 하셔야만 됩니다. 이 판례도 기본서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자, 문제 8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살인죄잖아요. 살인죄. 간첩이 살해할 의도로 권총을 휴대하고 남하였다 할지라도 그 밑에 살해 대상 인물이 결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예비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전속적 법익이기 때문에 살인 대상자가 결정이 되어 있을 때 그때 흉기를 휴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예비죄가 될 수가 있는데 결정되지 않았다면 예비죄가 될 수가 없다. 1번 맞습니다. 자, 2번은 풀었죠.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되고 경합범이 되어버립니다. 틀렸네요. 약 3분간 계속 눌렀다라고 했을 때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되죠. 그쵸? 틀렸네요. 그래서 강도가 했기 때문에 강도 살인죄가 돼버리죠. 자, 4번도 쉽습니다. 기본 강의도 다 배웠던 것들인데 금전 편취 목적으로 사기 행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 자살 방조죄가 됩니까? 자살 방조죄의 고의가 없잖아요. 이건 사기죄의 고의지. 사기죄의 고의지 자살 방조죄의 고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의가 탈락되기 때문에 이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쵸? 알고 있는 것들은 지우라고 했습니다. 알고 있는 것들은. 그래서 일단 2번, 3번은 일단 지워버릴게요. 혹시 4번을 알고 있다면 4번도 지워버리세요. 1번, 2번, 3번, 4번 전부 다 기본서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면 지우셔야 됩니다. 자, 다음 9번을 갑니다. 자, 다음 살인죄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골라라. 또 나왔네요. 병정 등을 고용하였다.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하였다. 살인 예비죄가 되는 것이지 미수죄가 되는 것이 아니죠. 틀렸네. 검찰적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에서는 살인죄 얘기를 묻고 있잖아요. 근데 지문을 가만히 쭉 읽어보니까 실수가 나와 있잖아요. 실수는 과실범이잖아요. 과실범이기 때문에 살인죄가 나올 수가 없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 3번은 총론 시간에 부자개범할 때 보람의 병원 사건 할 때 나오잖아요. 그치? 전문의 의사입니다. 그래서 부작에 의한 살인죄의 방조범이죠. 방조범. 정범이 된다. 틀렸네요. 자, 그 다음 밑에 목을 졸라 실신시켰다라고 했을 때 살인죄의 고의가 있는 거죠. 고의가 있는데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죄의 미수가 된다. 맞죠? 정답은 4번 됩니다. 알고 있는 거 지우시고요. 10번 갑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14년도 경찰 간법 문제인데 자, 또 나왔네요. 7세, 3세 또 나왔죠?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살인죄의 간접 정범이 된다 했기 때문에 교사죄 틀렸네요. 밑에 남편이 휘발유병 한 병을 사다 주었다라고 해서 자살 방조죄가 되죠. 그쵸? 그래서 이 1번하고 2번은 풀었기 때문에 그쵸? 틀린 것을 골라라 했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자살 방조죄가 되려면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고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객관적으로 행위 존재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요건이고요. 행위자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요건이고요.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이 있을 때 방조죄가 된다. 맞죠? 이것도 기본서에 나와 있죠? 자, 4번에서 사기 행각의 일환이기 때문에 방조죄의 고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되지 않는다. 다 풀었죠? 다 풀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문제로서의 가치가 더 이상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 14년 경찰 문제는 내년도가 되면 또 이 교재도 부피가 더 두꺼워질 겁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10번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내년도에는 실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로서의 가치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출간할 때 넣지 않을 것이다. 왜요? 다른 문제에 다 실려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지우셔야 돼요. 이렇게 중복되는 것들은 자꾸 지워서 나가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 11번을 볼게요.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아니한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1번 문제. 이건 자연 분만시 할 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진통설, 분만 개시설이 사람의 시기다. 맞죠? 기억권 동그라미. 2번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살인죄의 고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무슨 거? 법정적 부합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문 자체가 총론에서 착오론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강론책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봐두셔야 돼요. 총론에 나와서는 풀고 강론 나오면 못 푼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3번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때 태아가 사망을 했을 때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 맞습니까? 안 되죠. 왜 그런가 하면 현행법상 낙태죄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태아라고 하는 것은 임산부 신체의 일부가 아니다. 이렇게 판시하면서 따라서 이것은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리 1번 풀었을 겁니다. 기본 강의 때 있죠. 기본 강의 때 문제는 풀지 않고 기본 강의 때 했는데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가 되었다. 근데 그럼 입양 신고를 해야 될 텐데 입양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친생자 출생 신고를 하였다고 했을 때 제가 기본 강의 때 어떻게 했나요? 무효행위 전환이다. 무효행위 전환이다. 의 전환이다. 라고 한 바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친생자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 신고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입양의 요건이 갖춰져 있고 입양 신고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친자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해했을 때는 전속살해죄가 되는 것이죠. 리을은 동그라미가 됩니다. 자, 미음번입니다. 갑이 을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까지입니다. 그럼 뭐가 되죠? 살인 미수죄가 되는 거죠. 항상 고의라고 하는 것은 범죄 행위 당시에 존재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나중에 사후의 승낙을 받았대요. 그럼 사후의 승낙을 받게 되면 유효해지나요? 형법에 빠꾸 후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사후 승낙은 승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승낙 살인죄 미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인죄 미수가 되는 것입니다. 승낙 살인죄가 돼버리게 되면 형이 감경되는 거예요. 감경적 구속요건이란 말이죠. 형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인죄 미수죄로 처벌을 되는 거예요. 사법시험 문제죠. 자, 비읍번. 자, 감남은 을려와 정교를 맺어 을이 A를 출산하자 자신 처 몰래 A를 자신과 병 사이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호적 신고를 하였다. 호적 신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지를 했다. 이런 말. 자기 호적에 올렸기 때문에 인지를 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률상의 직계 존비속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직계 존비속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아이가 이 갑을 살해했다라고 했을 때 전속살해죄가 성립을 하게 되겠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옳지 아니한 것을 골라라 했기 때문에 디귿 틀렸고 그 다음에 미음 맞고요. 비읍 틀렸고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 살인죄 문제가 많지 않아요. 살인죄 문제가 많지 않아서 고르고 해서 뭐 여기 고시 문제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살인죄가 여기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